경상북도가 경주 다보탑을 설치한 시안을 한중협력의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된 가운데 국비 확보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큰 가운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양질의 조사료가 구미에서 첫 수확을 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농촌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일손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소만인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요 며칠 아침 안개가 잦은데요. 오늘도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과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오늘 절기에 맞춰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는 이따금씩 바람이 좀 불어와 더위를 좀 식혀줬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에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내내 맑겠고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시야 확보가 가장 어려운 봉화의 경우 300m로 가시거리가 좁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안개가 사라지겠지만 강한 자외선,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장시간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에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찾은 중국 시안을 한중협력의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한중 문화 교류가 경제 분야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 시안에서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경상북도의 자매 결연 요청을 받아들였던 중국 산시성이 이번에는 경상북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1회 한중 패션 문화주간에 경상북도를 공식 초청한 건데 경상북도는 패션, 관광, 음식의 3대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북과는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韩国很多电视剧中的然后很多环境都很棒然后上一次的中韩文化传统文化交流它那个传统文化真的是感觉文化很博大然后有些地方值得我们中国人去学习. 경상북도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 힘입어 실크로드 경주 2015와 2016년 대구 경북 방문회 해에 중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대거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안의 70여 개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경북 관광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는 요커 유입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북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북 지역의 중국 관광객의 100만 명 유치를 2017년을 목표로 꼭 달성코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중국 시안에서 가동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제 통상 분야 확대를 위한 현지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서안에는 많은 공장과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교민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안에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곳 중국 시안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등 이곳 시안을 한중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타 지역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라이솔 등 7개 회사로 투자 규모는 1,100억 원입니다. 이 회사들은 내년 말 착공해서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5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도시 공무원들이 상호 방문합니다. 대구시 공무원 40명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의 5.18 민주묘지와 노인건강타운, 근대역사문화마을,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도시철도 3호선, 근대 골목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동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설립된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다 됐습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 등이 목표로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국비 확보와 지역 협력 체계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에 문을 연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 포스텍 융합연구동 건물에 마련된 센터에는 8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가 벤처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센터에 투자할 예산은 5년간 모두 3,650억 원. 환경과 소재,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창업기업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항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포스코가 잘할 수 있는 R&D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를 연계시키고 창조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도 창조센터에 직원 5명을 파견했고 강소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R&D 기능이라든지 지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20개 기업을 모집해서 그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포항의 국비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 지역의 기관 단체 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협력 체계는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포스코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포항시의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의 하부 기관일 뿐입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업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좀 어려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조센터를 통한 연구개발과 창업,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의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총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대구교대 총동창회는 각성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전체 동문의 의견 수렴도 없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수많은 동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스로의 격을 추락시킨 행위라며 즉각 탄원서를 회수하고 전체 동문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대학교 골프산업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 물리학과와 도거동문학과 학생 100여 명은 학교 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지금까지 본관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부의 구조조정이 비민주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도 원칙이 없는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대는 4개 과를 폐지하고 2개 과는 유사학과로 통합해 내년도 신입생의 모집 정원을 200명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지만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큰 데다 가격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양질의 조사료가 구미에서 첫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벼가 서 있을 때 무인헬기로 파종한 조사료 씨앗이 8달 만에 사료 작물로 자란 겁니다. 볏짚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분이 훨씬 많은 데다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논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비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그라스를 먹은 소는 일찍 순화가 되죠. 또 육질도 좋아지고 집 먹이 쓸 때보다는 월등한 한 60% 육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건초 제조 사업도 활성화해 가격이 높은 수입 건초를 대체시키는 등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겨울에 노는 땅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모작 직불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헥타르당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약 한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개의 거점 조사료 유통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협이 조사료의 생산,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계는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조사료 값은 오르기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지 면적이 좁고 기후 조건이 열악해 조사료 생산 불모지였던 경북에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는데 성폭행을 당한 뒤 2달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부하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약물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새벽에 주택가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상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상병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 반쯤 칠곡군의 한 빌라에 들어가서 TV와 냉장고 등을 부숴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이를 말리던 집주인과 주민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상병은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마다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만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지금의 일손 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골 마을의 한 과수원에서 사과 열매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필요한 열매를 따내지 않으면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가 바쁘고 일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일손 돕기 창구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도 돼가지고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처럼 부마식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없고 규모가 좀 큰 데는 군부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만 2만여 명, 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농철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농촌 일손 돕기 대신 농촌인력은행제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도시지역 유효 인력을 알선하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영양군은 일손 돕기 인력을 위한 무료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며 경상남도는 농촌인력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고 정부에서 시키는 그 일을 농촌으로 좀 돌려가지고 농민이 부담을 해도 일손을 그렇게 일로 농번기에는 좀 돌려줬으면 그게 좋겠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의 한 지자체 간부가 로또 당첨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억 원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A씨가 모 지자체 서기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서기관 등 2명으로부터 공장 투자를 권유받아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연평균 81건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는 방화로 4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 8,900여 건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화로 23명이 숨지는 등 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1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화 동기는 절반이 원인 미상이었고 단순 우발, 비관 자살, 가정 불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문화 축제인 대구 T-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구 T-엑스포에는 13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차 산업을 선보이고 전시와 판매, 교육과 체험 등 차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전기 연주회를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례 없이 앙코르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향은 이달 29일에 있을 정기 연주회 브람스를 아시나요의 공연 티켓이 조기 매진된 이후에도 티켓 구매 문의가 잇따르자 다음 날인 30일에 앙코르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곽승 지휘자가 취임한 이후 대구 시향 연주회는 대부분 매진됐고 지난해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 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과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절기에 맞춰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는 이따금씩 바람이 좀 불어와 더위를 좀 식혀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종일 하늘은 맑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이어지고 있고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영천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서늘하겠는데요.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도 7도, 낮 기온은 29도로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도 대부분 10도를 밑돌며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세차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석가탄신일 월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32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